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 오늘 이거가 제일 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자, 제일 중요한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겨눈 한동훈과 윤석열 서로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느냐인데, 자, 이거 정말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자,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뭐 거의 공식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 사무실도 차렸다고 하고, 뭐 이제 와서 뭐 되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한 두 달 가까이 간만 보는 것 같더니 뭐 드디어 이제 출마를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윤석열은 한동훈이 출마하는 걸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고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나 건드리기만 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둘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각각 쥐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자면 뭐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지들이 싸우는가 말든가 꿀잼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관전각인데요.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뭔지 조금 취재를 해봤다고요. 어떤 걸 쥐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출마를 계속 막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어떻게 했었냐? 뭐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는 막 다 반대하는 거고 아직은 나설 때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느낌을 받는 건 뭐가 있었냐? 이게 어디까지로 이어지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문제까지 불거집니다. 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논문 문제. 그거를 나 저는 갖고 있어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시동을 겁니다. 이게 작년에 불송치 사건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경찰에서. 네. 그랬는데 이번 1월에 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수사심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동훈 조사받으러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직접 국민의힘 의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재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재수사 단계로 넘어갔는데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가 갔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는데. 예. 수사를 받으러 통지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이 나와가지고 직접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에서 소문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진짜 칼을 겨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가족 문제까지는 거론되기 시작하면 거의 끝까지 간 거 아닌가요? 이게 공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럼 언제든지 공개 소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전 조국 장관님 시절 때 이하 뉴스 막 엄청 뒤덮였던 것들이 여기서 나오나? 라는 상상도 한번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나올 수도 수도 있겠다. 있겠네. 야,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한동훈이 나랑 오랫동안 그 소송했잖아요. 네.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한동훈이 다들 이제 저랑 한동훈이랑 민사소송만 한 줄 알아요. 근데 형사소송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SNS 올린 거 가지고, 페이스북 올린 거 가지고 형사소송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건은 일찌감치 끝났고, 나중에 이제 한동훈 딸 그 관련해가지고, 논문 관련해가지고 내가 한 건을 더 올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렉스야, 니가 니네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거 올렸다가, 이걸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아동학대요? 예, 아동학대래, 그게. 알렉스야, 니가 아빠 때문에 고생 많다고. 니네 아빠 때문에 고생 많다고 했다고. 조롱했다, 이거지. 조롱했는데 이게 아동학대래.
아동학대래. 내가 아는 아동이 그 아동이 아니니까. 아무튼 아동학대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고발장인가? 그래가지고 네.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를 또 받았어. 내가 웃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지금 검찰청 어딘가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뭐 자료 낼 게 있으면 내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짜증을 냈거든. 그래서 검사한테 화를 버럭 냈어. 검사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동학대 맞아요? 내가 뭐,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할 거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검사들과 판사들의 수준을 내가 이걸로 한번 알아보겠다고 내가 확 끊어버렸어. 근데 그때 이 사람 검사가 나한테 뭘 요구를 했었냐면 혹시 논문 다운로드 받은 거 있으세요? 그랬어. 그 논문 지금 없나요? 다운이? 다운 안 돼요. 다 처리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다운 못 받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운로드 받은 거 있으면 다운 거 좀 나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혹시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필요해서? 생각을 해봐. 그 다운로드 논문 내용은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진짜 뭐 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운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네. 그런데 그 논문이 있으면 우리 자료가 필요한데 그거 달라는 거야. 어머?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거는 사실 한동훈 쪽 수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잖아. 그렇죠. 아빠 고생 많다라고 얘기해서 걸린 고소랑은 전혀 상관없지. 네. 상관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그 생각이 드네? 난 그때 그 얘기하길래 내가 승질을 빠르게 냈는데 줄 걸 그랬나? 어머 그게 필요했나 보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나 본데. 그때가 혹시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3월인가 4월인가? 어? 이게 1, 2월 지나고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상 비슷한데? 비슷한 때 맞아 떨어지네. 어머 이거는 저희끼리 또 이야기 다시 봐요. 퍼즐이 또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맞춰지는 게 있네요. 오.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해지는 네. 거는 윤석열이 지금 딸 논문 가지고 한동훈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네.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네요. 신빙성이 쭉쭉쭉 올라가네요. 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러면 윤석열은 그러면 한동훈을 그렇게 딸 논문 같은 거 뭐 조금 있으면 뭐 아들 학폭 얘기도 나오건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까지 딸 논문 아들 학폭 이걸로 아마 분명히 건드릴 거다. 뭐 충분히 알려진 얘기였는데 좋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대? 예,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네, 준비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의식하고 있는 부분, 여당에서 가장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이 어대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사실 이번에 룰을 좀 개정을 했어요. 당원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는 당원 100%로 가자 해서 했는데 이번엔 또 당원 100%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민심 20% 반영하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어찌나 저찌나 이미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하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 의원이 30명 정도가 붙었다라는 소문들이 무성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붙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실제로 30명 되겠어. 한 15명 되겠지. 좀 한 30명까지. 근데 뭐 TK, PK 명단들이 이미 30명 의원이 붙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문제가 이 부분인 겁니다. 지금 법야권 의석수가 190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표결을 만들면 200석이 필요한데 그렇죠. 15명이든 30명이든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잡아서 표결에 있어서 우리 10명만 움직여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 열석이 커져버리는 거죠. 영향력이 달라져버리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의석수 같지만 무시무시한 의석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는데 네. 만약에 15명이 표결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재석급. 예, 재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총 재적 의원 수가 아니라 몇 명이 출석했느냐. 출석 의원의 3분의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와버리면 빼요, 그만큼은. 그러니까 3분의 1을 충분히 민주당
하고 뭐 지금 현재 범야권 의석수도 3분의 1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92석으로 3분의 2가 넘어가는 상황을 계산해 보면은 몇 명이 안 오면 되느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4명이 안 오면 되더라고. 그렇게 딱 해버리면 영향력이 크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지 뭐. 근데 아마 이 부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장영진 선배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알려드린 겁니다. 안 오면 돼. 뭐 굳이 힘들게 뭐 찬성표 던질 필요 없이 안 오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이게 티 안 나게 계기 윤석열을 보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이름만 많이 들어봤던 주진우 검사였던 의원 있잖아요. 이번 의원 되신 분. 그 부산 해운대. 주진우 기자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주진우 의원도 친윤계로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캠프로 합류된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합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주진우를 그 부산 해운대에 꽂은 것도 한동훈이었고 당선시키려고 엄청 노력한 것도 한동훈이었어요. 특히 막판에 그 부산 해운대 쪽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가 안 좋았냐면 거기 의사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의정 갈등 이것 때문에 주진우 지지도가 급격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지도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막판에 되게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이제 뻔질나게 그걸 나갔죠. 주진우 당선시키려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표 차이가 크게 났지만 하여튼 뭐 주진우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근데 그 주진우가 한동훈한테 붙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원맨 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구도가 팀 멤버 구도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파악을 했어요. 어떤? 지금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해가지고 잡아뜨려야 돼.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이 수사를 하기 싫어. 태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잡아뜨려야 되지만 지금 잡아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수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태업을 하는 거야. 시간을 끌어야 돼. 그리고 수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이 줄이면 돼. 할 수 있는 것만,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제일 지저분한 수사가 뭐였냐면 성남FC 수사예요, 사실은. 성남FC가 뭘로 지금 검찰이 걸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FC? 예. 쌍방울? 아니, 성남FC 수사가 그 광고비잖아요. 광고. 예. 네. 광고비가 지금 뭐냐면 이게 그 배임죄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복현이라고 아시죠? 지금 원래 검사 출신인데 지금 거기 가 있는 금감원장 돼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임죄를 없애자고 그러고 있어. 배임죄를? 배임죄 없애자고 그러고 있어. 물론 그 배임죄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 그 재벌 그룹 쪽에서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헛방귀도 안 끼던 얘기거든. 근데 갑자기 배임죄 없애자 그래. 저는 그렇고 이재명 편으로 돌아섰나 했네. 순간. 그게 아닌 거지. 사실상 태업을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성남 FC 수사는 솔직히 영향가 없는 수사예요. 그냥 괴롭히겠다는 수사니까 이런 것들은 떨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히 윤석열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너무 많으셔갖고 네. 배임까지는 공부 못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동훈 쪽에서 꽤 여러 가지 형태로 윤석열을 지금 엿을 매기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까지 더 공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캠프 사무실까지 이미 다 어디 대선 빌딩이라고 다 나와 있고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취소가 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마 안 한다고 해버리면은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출마해도 재밌고 안 해도 재밌어서 지금 사실 여기가 지금 제가 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다고 지금.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 개콘보다도 재밌다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가 팝콘 나옵니다. 가게야. 네. 이게 꿀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동훈 좌파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한동훈 좌파론 웃었거든. 근데 이게 꽤 널리 퍼져 있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진짜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딱 왔을 때 좀 더 빨라고 섹시했는데 그만큼 좀 더 깊은 얘기 해봤습니다. 원래 이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좌파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김경률 회계사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 네. 출신이니까.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서 자꾸 디올백을 언급하니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이원석, 김경률, 좌파 렛츠고 약간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의 약한 정도의 약간 웃음 정도였다면 지금은 조금 모양새가 좀 다른 좌파론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올라왔다 기사들이 많이 삭제됐던 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동훈 캠프의 자문 그룹들이 어디가 참여를 하냐? 자문 그룹이요. 네, 캠프 자문 그룹에 누가 참여하냐를 봤을 때 일단 김경일 쌤에서 또 나오죠, 회계사.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진중권. 진중권?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렇게 반기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진중권이 정말 한동훈 자문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실시 됐는지는 못까진 모르겠는데 네. 그 이야기 나오면서 이 진보 진영의 민주 진영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반겨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엔. 예. 근데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파 쪽에서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제가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저쪽에서 또 좌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단 두 번째였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장인 전현구라는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영구. 진영구 죄송합니다. 진영구. 그 진영구 씨 얘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영구라는 사람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문에 네. 뭐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동훈이 좌파다라고 얘기한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그게 왜 그런 얘기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검찰청에서 뭐 감찰부장, 그렇죠. 공안부장, 그냥 법조인으로서 경력이 엄청 고검장까지 했었어요.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2004년도에 이분이 네. 민주당 총선을 준비를 했어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중간에 진영구가? 네. 2004년에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그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좌파 집안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까지가 지금 나온 게 현재고요. 예.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다 보니까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진영구라는 한동훈 장인이라는 분이 민주당 총선은 나오려고 했었으나 뭔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는지 잘 안 돼갖고 광주에서 못 나왔습니다. 결국 예,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예. 결국에는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신익희라는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그러니까 그 1960년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하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당선이 못 되셨는데 해공 신익희 선생이 살아만 계셨으면 이승만을 꺾고 당선이 되셨을 거였죠. 그 해공 신익희 선생이면은 유명한 게 아니라 너 뭐야 너 아니 저도 그래서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데 네.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어요 성함이. 그래서 깜짝 놀라 나중에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네. 제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한동훈 장인이라는 분은 신익희 선생님의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이었다는데 진영구가요? 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김대중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공 신익기 선생이면 민주당이 민주당을 거의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민주당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초대 원로 같은. 그렇죠. 그 민주당의 뿌리를 한국민주당, 한민당에서 보는데 그 한민당을 만들 때 뭐 그 당시 안재홍 선생이나 뭐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쭉 이어오면 여기까지 오신 거지.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 고아 송진우 선생이나 고아 송진우 선생 뭐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그 거의 고아 송진우 선생급의 이분이 이제 신익희 선생이시죠. 장면 박사 뭐 이 정도 분이죠. 장면, 윤보선 이런 급이죠.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의 그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이셨다고. 어떻게 여기 껴 계신 거지? 그 어떻게 거기 갔어? 아무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말이 되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하려고 했었다보다 이게 더 세다는데 그게 더 세네. 선배님 반응을 보니 맞는 것 같네요. 난 충격인데?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기 그 처음 만들어질 때니까 아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혈연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그 살아 계실 때 무슨 저 학교 선후배나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네, 아주 친분 관계가 가까운 아주 친분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였다고 하면은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좀 있네. 그래서 좌파다. 그러면은 진영구 쪽으로 해서 한동훈이 그렇다. 근데 한동훈 아버지는 완전히 그건데, 그 노동 탄압의 괴수인데.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내가 되게 열받았던 게 뭐냐, 한동훈 아버지가 AMK라고 춘천하고 청주에 그 외국계 투자회사 거기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AMK가 서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노동자 뭐들 이제 파업을 진압을 하는데 노조위원장들이 그때 25, 22, 21 뭐 그랬어. 여자애들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걔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1년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 나이가 19, 21, 22 뭐 그랬던 게 한동훈 누나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 나이 되는 애들을 감옥에 보냈던 거예요. 그때가 90년, 91년, 뭐 92년 막 그랬다고요. 그때 노동자들이 얼마 돈을 더 달냐면 일당 1,000원 더 달라고 그랬다고. 일당 1,000원을 더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딸뻘 되는 사람, 아들뻘 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야. 어머머머머.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상견례했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 얘기 나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 노조 파업, 조폐공사 파업,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랬나? 아무튼. 제가 너무 큰 걸 가져왔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동훈 좌파론이 나온다. 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막 웃었는데 진영구를 거론하면서 뭐 한다길래 내가 웃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거는 아니군요. 아직 이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신익희 선생님 이야기는 이 진영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찾은 건데 어머 큰일 났네. 그럼 이거는 공격이 들어가면 세겠다. 왜냐면 저기 또 보수 우파는 또 이승만 대통령은 껌뻑 죽잖아요. 건국전쟁 그러면서. 근데 그 상대인 신익희 쪽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시죠? 음.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당시 민주당의 구호. 그 구호를 내세웠던 사람이 신익교 선생이에요. 아. 야, 이거 재밌어진다. 야, 이거 그러면, 야, 이거 재밌다. 자, 앞으로 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싸움 재밌겠네요. 이거 꿀잼각입니다. 야, 하여튼 뭐 자세히 한번 두고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한번 열심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점점 뭐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되게 길어졌어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김대호 PD랑 함께했습니다. 자.